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3일 오전 10시 18분입니다. 어젯밤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여행객을 입국 금지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국인들 사이에서 무한 코로나19가 발견되었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성지 순례 여행객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특히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2m까지 접근했던 사람들은 자가 뭡니까 이게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우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입니다. 어제 밤에 이스라엘 벤구리온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편 이 여객기에 2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고, 그리고 기름을 다시 채운 뒤 약 2시간 뒤 같은 비행기로 한국을 향해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보건부는 한국, 일본, 그리고 태국, 싱가포르,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당분간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항공편은 운항이 취소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당국이 발표를 했네요. 그런데 이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북과 제주도민 등 70명 가운데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성지순례단과 접촉했던 이스라엘 학생 30명이 격리되어 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1명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을 했다가 거기서 감염된 사람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일찍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우리는 공동운명체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코로나 공동운명체가 되어가지고, 또 문재인, 박원순 두 사람이 과거에 무슨 메르스 사태보다는 지금 이 정부의 조치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결국 며칠 전부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고 엉뚱하게도 야외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실내 집회는 허용하고, 이 코로나는 실내 집회, 실내 접촉으로 옮기지 야외 접촉으로는 거의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내에 있는 분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하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온 집회는 금지시켜가지고, 그것도 애국자들이 많이 모이는 이 서울 광장, 시청 앞 광장이죠. 그리고 광화문 광장, 청계천 광장에만 딱 특정을 해가지고 금지를 시켜 놓으니까 이게 오히려 전염병을 선동을 해가지고 애국 집회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본때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안보 면에서도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방역도 안보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2단계는 뭐냐면 강화된 주의를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여행 권고 2단계로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확산이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는 발원지인 중국 본토에 다녀왔거나 다녀온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였는데 한국에는 양상이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이걸 제대로 잡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국무부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감염이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고 그 확산은 계속 진행 중이다는 의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무부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내리는 여행 권고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4단계로 가면은 여행 금지를 말합니다. 이 강화된 주의를 실시하라는 2단계는 신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테러 위협, 사회 불안, 각국 상황을 토대로 발령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터키, 브라질 등을 포함해 70여 개국에 대해서 미국이 여행 권고 2단계를 발령 중입니다. 현재로는 2단계 발령 중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의 한국 입국, 한국 사람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이것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오늘 들어서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북부 지방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이 하루 사이에 2배로 늘어나니까 이게 대확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방역이나 이 출입국이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제가 1995년에 당시 라빈 수상과 인터뷰 약속을 해가지고 입국을 하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갈아탑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텔아비브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프랑크푸르트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 비행기의 검색대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가서 검색하는 분에게 제가 귀국의 수상과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색을 좀 쉽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완전히 뒤엎어 가지고 그 손톱깎이까지 다 꺼내놓고 책상 위에 꺼내놓고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출국할 때는 보통 3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먼저 가서 수속하고 짐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보 방역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은 저 남태평양에 있는 무슨 통가처럼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슨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사과할 줄 알았더니 사과는커녕 무리한 대중집회에 대해서는 단호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대중집회가 어디서 열립니까? 실내에서 열립니까? 저 야외에서 열리고 그것은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호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야외 집회를 금지시키기 전에 이 정권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고 극장도 폐쇄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보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움직이는 버스 그리고 지하철 운행을 금지시킨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야외 집회도 금지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면 모르겠는데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사태 때도 이 선동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전력이 있는데 느닷없이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하루 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런 식으로 발표해 놓으니까 오히려 역작용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이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는 성향이 강하니까 마치 어제 집회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박원순 씨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줄줄 달려있는 댓글이 바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는 이 소식은 참 충격적입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 189개국에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여권의 파워는 세계에서 3등입니다. 1등은 일본, 2등 싱가포르, 3등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가 나왔으니까 정말 우리 문재인 정권, 우리 한국인들 국제사회에서 떳떳하게 대접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이처럼 환영받고 모범 여행객으로 평가받도록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그리고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이명박 대통령 덕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운전대를 계속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